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전 영상에서 이제 NI스틸 조금 설명을 드리려다 넘어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단기가열이죠. 단기가열.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단기가열에 대해서 단기가열 종목들은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지켜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뭐 제 공부용 영상에서 단기가열 기법 이런 것도 있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단기가열을 봐야 되는 이유, 종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단기가열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단순하게 수익을 괜찮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기가열 종목은 이제 좀 수익을 내기 편한 애들이 많아요. 지켜보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항상 아시겠지만 이유, 왜 단기가열 종목을 지켜봐야 되나, 그리고 얘네들이 왜 지켜보다 보면은 수익을 내기 쉬운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종목보다 단기가열 애들은 좀 보신 분들이나 촉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론 이제 단기가열이라는 게 시장 테마, 흐름 타기도 해가지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가열 중에 뭐 무조건 매매를 해라 이런 영상은 아니에요. 왜 단기가열 종목들을 지켜봐야 하고 얘네들이 왜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 쉬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단기가열 종목, 왜 단기가열에 걸리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단기가열에 걸리는 이유, 왜 단기가열에 걸리나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뭐 이제 종목들은 원래 우선주 종목들이 이제 원 종목이랑 그 시세 차이가 좀 뭐 많거나 이런 단기가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단기가열 종목들은 왜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상승이 단기간에 크게 나와서, 말 그대로 단기간에 과열이 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과열된 종목. 그냥 이름 자체에 써있죠. 단기 과열 종목. 단기간에 과열이 된 종목. 그러면은 왜 과열이 걸릴까요? 이 종목들이. 왜 짧은 시간 내에 과열이 걸릴까요? 왜 짧은 시간에 상승이 크게 나왔을까? 당연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 거기다가 세력이 힘써서 올렸다. 이 정도가 있겠죠. 단기가에 걸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상승폭이 크면은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뜹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올리면은 단기 과열에 들어가죠. 이게 단기가열 종목의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즉 단기가열 종목 자체가 생성되는 이유, 상승이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재료가 당연히 좋았겠죠. 재료가 좋았을 확률이 가장 크죠.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하는 건 당연히 상승이 좀 재료가 클 때, 물론 이제 단기가열을 지나쳐서 하나투자증권후가 얘가 단기가열에 들어갔었나, 얘는 없었죠.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미친 척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가끔 있어요. 얘는 단기가열이 안 걸렸네요. 이런 애들은 단기가열을 지나쳐서 정지를 먹습니다. 이제 엄청 더 세게 오른 거죠. 그래서 정지 종목이 있고 단기가열 종목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더 큰 거는, 더 세게 상승한 건 정지 종목이죠. 정지 먹은 종목.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단기가열 종목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지를 먹든 단기가열을 먹든 둘 다 포인트는 똑같아요. 단기간에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열 걸리고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오면 정지 먹고. 간단하죠. 그러면은 왜 얘네들이 단기간에 상승을 크게 했냐? 재료가 좋아서. 재료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재료가 좋아도 결국에 그 재료를 이용하는 건 세력이죠. 즉 단기가열에 걸린다는 거는 지금 단기가열에 걸렸다. 이거는 현 시장 종목들 중에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이슈, 그러니까 뭐 이제 재료 플러스 세력들이 상승폭을 크게 주었다는 점. 즉 세력들이 힘을 많이 썼겠죠. 이거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왜 봐야 되나? 단기가열의 특성이 있죠. 단기가열에 들어가면은 30분마다 매매가 되죠. 그리고 단기가열에 아주 큰 특성이 있습니다. 큰 특성. 30분마다 매매가 된다. 이거랑 거래량이 터지기 힘들다. 30분마다 매매가 되는데, 자, 평상시 종목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이슈가 끌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은 일반적인 종목이라면은 사고 팔고, 내가 이거 샀다가 이게 되죠. 1번이란 A란 종목을 매수했다가 시장에 C라는 종목이 올라와요. 좋아 보여. 그럼 A를 들고 있는 A를 매도 후에 C라는 종목으로 매수를 갈아탄다. 이런 행위가 많죠. 즉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들고 있는데 다른 종목이 쭉 올라오는데 저건 사야 될 것 같아. 그럼 들고 있는 걸 팔고 갈아탑니다. 보통 웬만한 개인들이 특성이 비중 조절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이 이 습성이 엄청 많아요. 시장의 대부분 초보분들은 이런 습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저쪽에 있는 게 올라가는데 저거 좋아 보여. 난 저거 사야겠어. 들고 있는 걸 팔아버리고 갈아타죠. 근데 단기가열의 특성 30분마다 매매가 돼요. 그러면은 30분마다 매매가 되죠. 처음에는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30분 안에 더 좋은 종목이 나온다면? 더 좋은 테마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죠. 얘를 팔 때까지.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건데, 단기가열에 들어가면은 개인들은 단기가열 종목들을 조금 꺼려합니다. 왜? 30분마다 매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성 있죠. 흔히들 대표적으로 빨리빨리. 근데 단기가열을 내가 매수를 하면은 그 빨리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당장 저거에다가 몰빵 하고 싶은데, 지금 C라는 종목 올라오는데 너무 사고 싶은데 내가 괜히 단기가열 종목 들어갔다가 이거 기다려야 돼. 지금 9시 3분이야. 첫 스타트 9시에 샀는데 막 새로운 테마가 막 올라와. 뉴스 좋아 보여. 샀다가 나 저거 갈아타고 싶은데 9시 30분까지 아직 27분이란 시간이 남았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이 족이 있는데 못 가고 있어. 발목을 내가 족쇄로 채워버려가지고. 그래서 단기가열을 이제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단기가열 종목들을 잘 안 건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확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 때문에. 자, 그리고 단기가열 중에 세력이 한 번에 세게 팔 수 있을까요?
세게 팔기가 쉽지 않아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매수 물량, 잔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특성 때문에, 30분마다 매매되는 특성 때문에 매수 거는 잔량들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호가가. 즉 호가가 엄청 얇아져요. 그리고 매매 방식이 동시 호가 방식이죠. 동시에 30분에 딱 주르륵 체결이 돼요. 즉 내가 시장가로 팔더라도 갑자기 누군가 밑에 받쳐놨던 걸 쑥 뺀다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호가가 비어 있잖아요. 즉 시장가로 물량을 팔기에는 적합한 호가가 아닙니다. 호가창 빈 거에서 5천만원, 1억 이렇게 매수해보신 분들은 시장가 매도를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매도할 때 피곤해져요. 한 호가에 막 300만원, 500만원 있는 종목에다가 1억만 태워도 파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왜? 내가 이거 지금 시장가로 날리면은 기본적으로 5호가, 10호가 이 정도가 깨지는데, 시장가로 매도하는 순간 손해가 몇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가 얇은 애들을 큰 금액으로 사면 안 된다는 게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단기가율 종목들도 그거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호가 잔량이 애초부터 낮기 때문에 시장가로 팔면은 큰 손해를 보고 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끔 액세스바이오 최근에 이런 거 있죠. 동시호가 한 번에 13% 밀어버리는 거. 이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 그냥 어느 정도 금액 그냥 시장가로 때린 거예요. 아이 뭐 나 어차피 수익이야. 아니면 급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밑에서 뭐 들고 왔을 확률이 높겠죠. 얘 같은 경우는 단기가율이 높았으니까. 이런 모습이 그런 겁니다. 누군가 한 틱에 그냥 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 그리고 이걸 보고서 겁먹으니까 다음 누군가 또 개인들 동시호가 시장가로 매도하니까, 와, 뭐야, 갑자기 순식간에 13% 빠졌어? 뭔지 몰라도 다음 거에 팔아야겠다. 내려가고. 이런 모습. 즉, 동시호가에는 큰 물량을 매수하기도, 큰 물량을 팔기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단기가율 중에는. 이런 특성, 즉, 이런 특성들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주식에서 차트 뭐 위아래로 흔들고 막 지지고 볶고 다 할 수 있어요. 세력이 지지고 볶고 뭐 흔들고 막 제끼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숨기지 못하는 거, 거래량, 거래 대금.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온 금액이 있으면은 나가는 금액도 있어야겠죠. 어떤 종목이 갑자기 1조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종목 다음날부터 시장에서 뭐 관심이 소외됐다고 치면은 거래대금이 한 1000만원씩 터질까요? 기본적으로 1조 들어오면은 계속 한 몇백억씩은 터져줍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이 그래요. 이날 1조 터졌네요. 1조, 다음날 9천억, 그 다음날 7천억, 좀 죽었어도 2600억, 5500억, 1200억, 1000억.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은 그만큼 나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가율을 좀 봐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들 30분마다 매매가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답답해요. 개인들 매수 잔량이 평상시 대비해서 확연히 줄어든다. 거래량이 터지기 힘들죠, 당연히. 왜? 한 번에 크게 팔려면은 그만큼 하락폭이 커져요. 즉, 내가 호가 엄청 얇은 종목에서 시장가로 매도 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도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그 앞에 단기가열이 들어간 종목이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시장의 관심, 이슈, 재료가 좋고, 그리고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서 상승폭을 크게 줬다는 건, 즉 힘을 세게 줬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종목 선정의 베이스인데, 자, 그래서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열 중에 시세를 좀 세게 줬던 애들이에요. 현대바이오 이때 유명했죠. 제가 이날 얘 상한가 가는 거 보고서 단기가열 들어가는데 얘 상한가 가는 거 좀 이상하다. 저도 요거 한 100%인가 먹고서 60% 요쯤에서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이만큼 갔었죠. 얘는 단기가열 중에 그냥 미친듯이 올려버렸어요. 요런 애는 제외. 액세스바이오도 단기가열 중에 시세를 많이 줬죠. 자, 요런 걸로 단기가열에 들어가면 패턴이, 어차피 주식은 상승 하락, 이거 두 개가 베이스죠. 단기가열, 세 개라고 해야 되나? 3개 정도 큰 패턴이 3개가 있어요. 1.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단기가열 중에 미친 척하고 시세를 준다. 2. 단기가열 중에 하락폭을 크게 준다. 하락을 크게 준다. 그러면은 얘는 뒤에서 돌릴 확률. 3. 단기 과열 중에 애매모호하게 얘도 뒤를 체크. 자, 크게 봤을 때는 거의 이런 패턴이거든요. 단기 과열 중에 미친 척하고 시세 주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제 단기 과열 뭐 기법 적용을 하던가 했을 때 얻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 과열 중에 하락을 크게 주는 경우, 요런 것도 지켜봐야 돼요. 자, 2번에 대해서, 그리고 3번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2번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 자, 단기가열 중에 하락을 크게 줬다. 이게 이제 당연히 악재가 없는 게 좋아요. 악재가 없이도 단기가열 중에 밀리는 종목들 밀리거든요, 또. 얘네들은 단기가열 중에는 거래 대금이 안 터진다고 했죠. 즉, 단기가열에 들어갔을 때는 세력이 돈을 쉽게 털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대신에 시세를 과하게 주면은 여기서 그냥 시장가로 팔아도 그만큼 큰 수익으로 갖다 커버가 되니까, 수익률이 크니까 시장가로 커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고, 기본적으로 단기가열 중에 막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서 끝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켜보면은 그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불쑥 돌려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성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터지기 힘들어요. 단기가열에 들어가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들어간 돈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단기가열에 들어갔을 때 하락을 하면은 돈은 요 앞에서 들어갔어요. 요 앞에서 막 이렇게 쓰죠. 썼는데 단기가열에 들어가서 크게 밀린다? 얘네들이 아직 남은 자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기본적으로 주식은 한 번에 쏘고 한 번에 죽고 이렇게 안 됩니다. 세력들 패턴이 괜히 뒤에 설거지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차트에 대해서 이해도인데, 뒤에서 흔히들 설거지라고 말하는 뭐 최근에 뭐 이런 앤디포스 같은 거 이렇게 올라 내려오다가 중간에 한 번 해먹고 쭉 내려오면서도 여기서도 중간중간 계속 윗꼬리 달죠. 그리고 여기서 돌리고, 그리고 최근에 AB프로바이오 뭐 이런 것도 과하게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솔직히 뒤에서라도 뭐라도 돌리죠. 그냥 절대 안 죽어요.
중간에 돌리고 여기서도 한번 살짝 좀 반등 주고, 이트론 얘는 뭐 더 할 말도 없고, 밀리다가 반등 주고 밀리다가 반등 주고 밀리나 싶더니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반등 주고. 흔히들 말하는 설거지 자리, 슈마시스는 얘는 좀 미친 종목이었죠. 요런 구간까지는 이런 거 설거지 자리, 중간에 돌려주고 밑에 내려와서 윗꼬리 조금씩 한 번씩 더 주고 갭 주고 밀리다가 쭉 돌려주는 설거지 자리. 이게 돈이 한 번에 크게 들어오면은 절대 한 번에 팔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나눠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서 올리고서 팔고, 올리고서 팔고, 올리고서 팔고, 주식이 그래서 사이클이 오르고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내려오는 이유가, 거의 그냥 죽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이거는 그냥 죽으면은 종목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력들이 작업치다가 그냥 손절을 치거나 뭔가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다들 흔히 말하는 그 설거지 자리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얘도 내려오다가 그냥 안 죽잖아요. 뭐라도 하죠. 다 설거지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조는 한 번에 못 팔기 때문에. 한 번에 파는 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들 물량 한 번에 때리면은 음봉, 장대 음봉이 그냥 멋있게 꽂겠죠. 그러면은 투심 손해보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자금이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계속 나눠 파는 거예요. 한 번에 쭉 팔아가지고 공포감 형성하는 것보다 팔죠? 여기다 뭐 한 1억치를 팔아요. 매수 1호가에 1억치 팔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누군가 개인들 또 그 자리에서 채우겠죠. 매수 산다고. 그럼 여기 또 팔아. 그럼 또 누군가 또 채워. 시장가로 사기는 싫은데 그 밑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량을 천천히 넘기면서 내려오는 게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로 한 번에 안 팔아요. 문제 생기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악재 생기거나 하면은 지들도 뭐 팔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정석이 이거예요. 정석. 그렇기 때문에 단기가열 중에 하락을 줬다? 돈이 아직 많이 들어왔는데 완벽하게 털지는 못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가열 중에 하락하는 종목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3번도 비슷해요. 결국 단기가열 중에 시세를 안 줬기 때문에 시세를 준 종목도 뭐 거래대금이 탈출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대신에 시세를 세게 주면은 시장가로 팔아도 이득입니다. 단기가열 중에 3% 오른 종목이 있다고 쳐요. 한 10%. 어떤 종목은 80%, 90%가 올랐어요. 얘 시장가로 팔아서 20% 민다고 해도 50% 수익이죠. 근데 얘는 시장가로 팔아서 20% 밀면은 수익이 확 줄어들겠죠. 즉 단기가열 중에 시세를 세게 준 종목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워낙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시장가로 팔아도 지들이 생각했던 목표 수익률 이상일 때가 많은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단기가열 중에 하락을 했거나 애매모호하게 지나가는 애들, 요런 애들은 뒤에서 한 번 정도는 땡겨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단기가열 중에 거래대금을 터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들 물량이 아직 못 나갔어. 거기다가 악재로 안 내려왔으면 더 좋겠죠. 그래가지고 현대바이오랑 요런 애들은, 엑세스바이오, 얘네들은 단기가열 중에 시세를 너무 많이 줬죠.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얘네는 좀 제끼고 이 트론이 요런 구간, 자 단기가열 중 이렇게 해서 단기가열 들어갔죠. 애매모호하게 많이 밀렸어요. 단기가열 중에 얘는 땡겨 올렸네요. 30%를.
NIST를 오늘 봤던 이유가 제가 오늘 매매 영상 얘를 지켜본 이유가 움직임이 옆으로 기었죠. 단기가열 3일 동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철강, 원자재 테마, 철강 쪽이 실적이 괜찮잖아요. 즉 재료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거기다 포스코 강판 이런 것부터 해서 철강 쪽도 시세를 괜찮게 줬죠. 그래서 재료까지 살아있는데 단기가열 중에 얘가 큰 움직임이 없었어. 그냥 옆으로 기었어. 철강 재료 아직 실적 같은 거 기대감 살아있어. 원자재 나쁘지 않아. 그래서 NI스틸 오늘 매매를 한 겁니다. 단기가열 중에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슈마시스는 여기도 단기가열 중에 그냥 애매모호하게 지나갔죠. 물론 애매모호하게 지나가서 무조건 여기서 시세를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땡겨 올릴 때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지나고서 조금 밀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은 단기가열에 들어간 종목은 세력이 좀 힘을 많이 썼을 확률이 높고 단기가열 중에는 거래대금이 못 터졌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도 땡겨 올려야 된다는 점 한 번 정도는 설거지 느낌으로 그래야지 자기들 대금도 빠져나가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벽산도 애매모호했죠. 그러니까 단기가열 해제되고 바로 11%. 양지사는 얘는 이제 좀 시장의 그 해치 종목인데 밀리더니 현우산업이 LG전자 그거랑 엮였었던 거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가열 중에 뭐 5%? 그 다음 막판에 또 밀리면서 끝났어요. 엄청 시세를 크게 준 것도 아니죠. 그러더니 단기가열 풀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이런 종목 구간들, 즉 무조건 단기가열 중에 끝나고서 올리거나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밀렸다가 올리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봐야 되는 단기가열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해서는 각자 좀 연구를 해보면 더 좋겠죠. 제가 뭐 못 풀어드리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더 좋아요. 왜? 그 재료를 세력들이 바로 이용할 확률이 높으니까. 앤디포스는 저는 그래서 지금 좀 궁금해요. 얘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엄청 안 좋죠. 완전 흔히들 말하는 설거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앞에서 막 하도 해먹고 중간에 또 해먹고 내려와서 해먹고 중간중간 있다가 뒤에서 제대로 해먹고 이런 설거지 자리여서 일봉이 솔직히 안 좋기는 합니다. 근데 얘도 단기가열 들어가서 아직 시세가 안 좋고 그냥 쭉 밀렸죠. 그 백시태, 백사태 그거 뭐 상장 뭐 이런 재료였던 것 같은데 얘도 그래서 뒤에 한번 볼 수 있겠죠. 움직임 얘가 어디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오나. 일봉이 안 좋아서 안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당연히 참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재료가 살아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복합적인 얘기기는 한데 단기가열은 기본적으로 세력이 힘을 좀 써서 올린 종목들이 단기가열에 들어가겠죠. 이상한 시장에서 관심도 못 받는 이상한 쓰레기 같은 종목이 단기가열 들어가진 못해요. 관심을 받고 재료가 좋고 그래서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컸기 때문에 단기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베이스예요.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힘도 많이 썼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죽을까? 그리고 단기가열의 특성, 거래대금이 못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가열은
지켜봐야 되는 이유 중에 저는 이거는 좀, 수익 내기는 좀, 수익 내기? 여하튼, 그, 승률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잘 요리를 하시면은, 승률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좀, 몇 개 있지 않을까. 분명 제가 이제 뭐 설명 못 드리는 포인트들도 있긴 있어요. 뭐 패턴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별개로 하더라도, 요런 단기가율 종목들을 움직임을 한번 계속 지켜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결국 주식은 승률, 확률 싸움이거든요. 10종목을 지켜봤는데, 야, 7종목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 대충 내가 생각한 매수 타점에서. 그러면은 해볼만 하겠죠. 승률이 77할이 이상 나오면은. 주식 진짜 별거 없거든요. 결국 승률이에요. 똑같은 자리, 내가 똑같은 종목 선정 기준을 해놓고 승률 나오는 거 기법 그대로 그냥 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차곡차곡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단기가율 종목은 그만큼 시장에서 빈도가 확실히 적죠. 얘네들이 나오는 게. 하루에도 뭐 100종목, 200종목, 300종목이 상승하는 와중에 단기가율은 몇 개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강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핵심으로 엮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좀 승률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선정에 대한 팁이지 않나. 아무튼 누군가는 또 도움이 될 거고, 누군가는 또 이 새끼 또 뭔 헛소리 하나 이러실 텐데, 아무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실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